모든 사람은 논리를 갖고 있죠. 그 논리가 바로 문법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논리예요. 근데 논리가 만약 진실이라면 우리는 철학이 모든 전 세계의 과학, 물질 문명 모든 걸 다 해결했어야 돼요. 그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실험이 존재하는 거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과학은 논리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과학은 이제 논리를 넘어서 자연을 그냥 받아들이는, 뭐라고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실제 존재해.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잘 써먹자. 이거예요. 그런데요. 2005년도 9월에 있었던 영어 논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이때 강의할 때였는데 이때 9월의 문법이 이거였습니다. Operate a player surely. 어떤 게 정답일까요? 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페널티를 먹었어요. 그럼 플레이어는 offender, teams. 다시 말하면 공격자 위반하는 팀은 플레이어를 하나 없는 상태에서 operate,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operate player 부족한의 뜻이 should이라는 단어죠. surely는 곧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설을 강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김기훈이라는 사람은 player should 앞에 with가 생략됐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략된 것을 찾아서 말하는 건 좋지 못해요. 생략한 건 대충 말하는 거예요. 대충 말하는 걸 찾아서 구태여 집어넣는 거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with 명사 형용사란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정호란 강사는 이거 추가 보호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 김찬희, 김기훈이라는 강사는 처음 듣는다고 얘기했고 추가 보호가 뭐야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근철, 굿모닝 팝스를 요즘에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오형식이라고 말했어요. 오형식이라면 이제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호 이렇게 본 거죠. 자, 이 강사들이 이렇게 헷갈려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정답은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것을 문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뜨겁게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뭐가 맞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가 맞는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문법의 대가라고 본인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로 간에 답이 틀리다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문법수의 최고 권위까지 내세우며 이러한 그래머 책의 저자 중 하나인 이 사람에게 물어봤나 봐요. 이 사람도 부사구로 정의했대요. 이게 하나의 부사구라는 거예요. We are short, player shot을요. 이게 하나의 부사구래요. 이제 새로운 전법이 나타난 거죠. 언어학의 대부. 참 글쎄요. 언어학의 대부가 이 사람인지 진짜 저도 모르겠네요. 조차도 이 플레이어를 부사구로 단언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사들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얘들아 싸우지 마라.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 결국 학생들이 그렇게 되나요? 서로 내가 맞다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죠. 양자역학과 똑같아요. 이것을 어느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자연이에요. 자연. 언어는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 우리가 어떤 걸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 양자역학이 여러분 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실 겁니다. 동시에 하나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가 두 개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였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이 존재하는데 달을 안 보면 달이 없어진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실제 그러하다는 게 거의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분도 맞고요. 뭐 추가 보호도 맞을 수 있고요. with가 생략된 걸 집어넣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충분히 다 이해되는 부분들이에요. 부사고도 이해돼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현되냐면 제가 미리 줄쳐놨는데 이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It could certainly be argued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attached to materialistic factors related to the self-esteem R라는 거 복수죠. Particularly important in cultures where selfish capitalism is strong. 대절에서 얘가 relative importance가 상대적 중요성이죠. 중요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단수입니다. 단수에 보시면 알지만 attached to materialistic 물질적인 요소들에 붙어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대적 중요성. 뭐에 관련됐죠? 자부심과 관련된. 나는 포르쉐를 보고 다녀. 이런 것처럼. 자부심, 셀프-에스팀과 관련된 그러한 물질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에 붙어있는 중요성이라는 게 있고 그게 특히나 언제 중요하냐면 이런 문화, 이기적인 캐피탈리즘이 강한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되겠죠. 그거 중요하다. 누가 주어죠? 얘가 주어예요. 그냥 단수 썼어요? 복수 썼어요? 복수 썼어요. 해석은 끝났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문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이질 썼으면 참 쉬웠을까? 왜 아를 썼을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세요. 저는 찾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는가가 포인트예요. 바로 이분들이 전부 다 문법과 구문 독해를 베이스로 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제일 이거에 베이스를 두지 않은 분이 이근철 선생이에요. 오영식가 말하는 순간 자 이분은 문법 베이스는 아니구나. 그럼 틀렸냐? 아니요. 이분도 맞아요. 문법 베이스 아닌 건 확실해요. 왜? 오영식가 말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번엔 느낌을 하신 거예요.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 와 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근철 선생님에게 더 다가와요. 이거 부사구 뭐 저 의미 없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오영식처럼 해석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냥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이분이 맞겠어요? 이분이 문법을 더 알겠어요? 이분이 문법을 더 알겠어요? 이분이 문법을 더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법은 보는 각도. 다시 말하면 똥이 저질러졌어요. 똥을 쌌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똥이 나온 거예요. 이 똥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대충 말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했지라고. 상대는 그냥 똥 싼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유명한 사람이겠죠? 글을 썼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똥을 싸기만 하면 사람들 그것도 예술이라고 한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했어요. 유명해지기만 해라. 그럼 네가 똥을 싸도 예술이 된다. 라고 말한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글이라는 것은 권위를 갖게 돼요. 이 권위는 때로는 거짓이기도 하고요. 거짓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충 표현한 건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논쟁이 저는 우리나라의 병든 영어 학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병들었거든요. 뭐든지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이 분석이 돼야 속이 시원한. 그래서 영어를 분석으로 하는. 분석은 영어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분석이 안 돼요. 그게 자연의 질서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저는 절대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대충 썼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으면 끝난 겁니다.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구태여 문법적 용어 부사구냐 with 플러스 명사 뭐가 생략됐다까지 찾아내서 답을 맞추려는 보호도 추가 보호라는 새로운 용어를 집어넣어서 또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은 부사구라고 말하고. 이해 가셨습니까? 글쎄 이해한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의 성향이니까요. 자, 이 문제 같이 이해해 보면서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죠. It's interesting to reflect on the possible connection between increasing individualism and the rising mental ill health. 자, 독해는 왜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읽기 위한 거죠. 이 사람의 문법적인 성향을 읽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내용 있죠?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문법적 분석해 주실래요? 제가 말하는 내용, 제가라는 말에 제와 가가 있어요. 그럼 제가는 주어입니까? 네, 주어겠죠. 그럼 가는 뭐예요? 주격 조사인가요? 제가 말하는이에요. 하는은 뭐예요? 동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가요? 아니면 분사인가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병든 학습의 대표적인 우리의 증상이 이거예요. 논쟁거리도 아닌 걸 논쟁을 끄집어내는 갑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어떤 컨디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는 거, 고찰해 보는 거. 리플렉트가 이제 비춰보는 거, 거울에 비추듯이 계속 보는 거예요. 고찰해 보는 거죠. 증가된 개인주의와 인디비dualism, 그리고 증가된 정신적으로 안 좋은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정신병이 되겠죠. 이런 거 사이의 연관관계를. This is discussed at length in Olivia Zim's book Affluenza, in which he points out that the United States, the world's most individualist society, is also on the top of the League for the Mental Disorders, as recor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orld Mental Health Survey. 자, 그것은 토론이 됐는데요. length가 뭐예요? L-O-N, long의 명사거든요. 이로 바뀌었지만 th 붙이면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length니까 길게, 그러니까 아주 상세히가 되겠죠. 이것은 아주 길게 올리버 제임스라는 책에 애플루엔자라는 책에 상세하게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뭘 지적했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 사회인데 그 사회 또한 개인주의적 사계이면서도 또한 탑이다. 리그. 우리가 축구도 야구도 리그가 있잖아요. 그 리그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정신병의 리그에서 탑 오브 탑이다. 그렇죠? 1군이라는 얘기죠. 점수가 되게 리그에서 1등이야. 세계 보건기구의 세계 정신건강 조사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그래요. Survey other countries that rate highly on the individualism also figure highly in this league table. 여러 다른 나라들이 자, rate는 동사죠? 그러면 highly는 뭐예요? 부사예요? 네, 그 부사겠죠 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high라고 쓰면 안 될까요? 높게 평가되는 개인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하이 랭킹인 높이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러한 일부 나라들 했을 때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아요. 하이리도 맞고요. 하이도 맞아요. 왜 그러냐고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대충 말하면 그렇게 돼요. 다. 자, 또한 figure highly. figure란 말을 사전 뒤져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중요하단가? 특징 두드러진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드러지다. 여러분 피규어라는 단어와 두드러지다는 단어가 이해가 가십니까? 피규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난감 피규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의미가 이게 형태란 뜻이에요. 형태. 형태란 뜻이기 때문에 1, 2, 3 이게 뭐 숫자잖아요. 이게 뭐야? 아라비아 숫자 형태죠. 그래서 숫자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피규어라는 단어가 숫자. 형태 숫자. 그럼 피규어라는 단어가 두드러진다는 말이 나오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 않죠. 근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바로 그런 게 문법이고 사전이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례를 갖고 결론을 내게 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주의에 있어서 높이 있는 걸 평가되고 있는 나라들이
수치가 높다 해석됐죠. 이 리그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이 경기를 생각해 축구 같은 경기 이 리그에서의 성적표가 되죠. 테이블 성적표에서 리그 테이블에서 굉장히 수치가 높다 이러면 됐죠. 수치가 높다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두드러지더라고 해석하는 건 뭐예요? 번역이에요. 그게 그냥 번역입니다. 사전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했죠. 사전은 번역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도움은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데 무한대로 암기할 게 생길 것이다. figure라는 단어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figure라는 단어 알았어요. 형태, 숫자 두드러지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figure out 뭐예요? 또 파악하도록 나올 겁니다. 또 이것도 암기하시고 무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비꼬는 거 아시죠? 무한대로 암기한다는 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 순간. figure란 뭐라고? 형태라고 했잖아요. figure하면 형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정확하게 뭔가 파악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계속합니다. Comparing just 14 countries including New Zealand, France, and the Netherlands, James defines affluenza as the placing of a high value on money, possessions, appearance, physical and social, and fame. And he attributes this to what he calls self-capitalism. 14개의 나라를 비교했더니 뉴질랜드 포함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뭐 2위, 4위, 7위인가 봐요. 포함해서 비교해 봐서 제임스는 이 애플루엔자를 이게 부자병이라는 뜻인데 애플루언스가 이제는 알다시피 애플루언스가 이제는 풍요롭다 뜻이고 엔자가 이제는 인플루엔자라는 병이란 독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병이라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place high value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돈, 소유물, 자동차나 집 같은 거, appearance 또는 외모, 보이는 거, 뭐 육체적인 거 또는 사회적인 거, 그래서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얘기한 거죠. 사회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는 신체의 어떤 잘생긴 거 이런 것들 보이는 거 있죠. 뭐 액세서리, 뭐 명품백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돈, 소유물, 그다음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얘기한다. 명성 같은 거. attributes, 자 attribute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속성이에요.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소위 이기적 캐피털리즘, 자본주의의 속성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아마 책에 제가 또 이걸 설명 안 하면 또 여러분들 이 사람 책에 나왔잖아.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나와 있잖아. 탓으로 돌리다.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안 넣니? 라고 같은데 보여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기적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린다. 그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말 쓸까요? 그러니까 attribute를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고 해석을 하면 결국에 이것도 번역이에요.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번역이 이상할 거예요. 지금 이 경우가 바로 이상한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 힘들죠. attribute는 단어는 그냥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속성은 결국에 이기적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기적 자본주의니까 돈을 중요시 여기고 뭐 그런 거죠. 갑니다. 계속. It could suddenly be argued that the relative influence,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상대적 중요성. 물질이라는 요소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자부심과 관련된 물질 요소들, 아까 말했던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러한 것에 붙어있는 중요성은 특히 어디서 중요하다? 셀프 캐피탈리즘이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문화, 우리나라, 미국 어디든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문화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중요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아한가 이진가를 분석하면서 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맞췄을 때 통쾌함을 느끼시는지. 그냥 대충 말하면 대충 받아들이세요. 예. 이분들도 서로 싸운다는 건 뭐예요? 서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대충 말한 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된 거라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대충 말하면 뭐하라? 대충 들어라. 아시겠죠? 대충 말하면 뭐라고? 대충 들어라. 문법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자역학이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어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잘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